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은 종일 흐린 가운데 낮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비의 양은 5mm 내외로 많지 않겠습니다. 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에도 전주와 익산이 14도에 머무는 등 어제보다 6, 7도가량 낮겠고 찬바람이 불며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고 기온도 점차 올라 낮 동안에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이 확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제 사업 착수는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전북대병원이 지난 봄 병원 부지 매입을 중단한 데 이어 이사회까지 건립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신축 사업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전북대병원 이사회는 최근 군산 분원 건립을 유보한 대신 교수와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설문조사 끝나고 나서 이사회를 열어서 병원을 군산 전북대병원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할 거예요. 전북대병원 노조는 군산에 분원을 지을 경우 전주의 본원마저 경영난에 빠질 수 있다며 반대하는 상황. 이 때문에 전북대병원이 사업을 포기하기 위한 명분을 찾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과 관련해 정부에 요청한 지원금 비율 상향 조정도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전북대병원을 설득하기 위해 국가 예산을 27%에서 75%로 올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대병원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로 인해 군산 지역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인 군산병원 건립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특성화고 실습실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준치 이상 검출되진 않았지만 여러 종류의 유해물질이 작업실에서 확인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이 대대적인 시설 개선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특수 용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화고 실습실입니다. 용접 과정에서 가스와 분진, 산화 화합물 등 각종 유해물질이 나옵니다. 하지만 배기 장치가 높게 설치돼 있어 유해물질이 곧바로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30분간 용접 작업을 마친 학생의 마스크엔 가스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작업자하고 환풍기 덕트하고 일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가스가 작업자를 통해서 덕트로 빠져나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전북교육청이 특성화군의 36개 실습실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를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왔지만 이산화 티타늄, 산화철 분진, 납, 이산화질소 등 각종 유해물질이 작업장에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기 장치 등이 공사 편의에 의해 설치되면서 교사와 학생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돼 있는 것입니다. 유해물질을 측정을 했는데요. 그 기준치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해물질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내년 본 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실습실 환경 개선과 함께 유해물질 노출 빈도가 높은 특성화고 교사들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JTBC 뉴스 조창현입니다. 한동안 기업의 투자가 뜸했던 새만금에서 희소식이 잇따라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관광 레저 용지에 이어 이번에는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가 결정됐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4년 만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삼진산업이 새만금 산업단지에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390억 원을 투자해 화물차 위탁 조립 생산 공장을 만들고 100여 명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상무차는 저희 회사의 기술력을 인정했고 저희에게 이 모든 업무를 맡겼습니다. 맡겼고 저희는 그 따라서 투자를 결정하게 됐고. 새만금 산업단지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협약은 지난 2013년 도레이와 솔베이 이후 4년 만입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부동산 개발업체인 보성산업과 한양이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 레저용지에 호텔과 골프장, 대규모 상가 등을 짓기로 협약했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10년 동안 투자하는 금액은 3,600억 원입니다. 그동안 주춤했던 새만금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포함과 세계 잼버리 유치로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신속한 용지 매립을 위해 선도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주도 매립을 추진하고 기반시설 구축을 가속화함으로써 더욱 속도감 있게 새만금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드 갈등으로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사업이 일부 차질을 빚고 있지만 앞으로 새만금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농촌의 인구 감소로 지역 농축협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합원은 줄어들고 경영은 부실해서 앞날을 장담하기도 어려운데요. 인근 농협 간의 자율 합병을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백운농협과 성수농협이 조합원 투표로 합병을 확정한 것은 지난달 28일. 조합원은 줄고 경영도 어려워진 성수농협이 인근 백운농협의 제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자체 회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5년, 10년 뒤에는 저희 농협도 어디론가 이렇게 합병이 돼야 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좀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봐서. 전라북도의 농촌 인구는 지난 2000년 이후 42.2%나 감소했고 60세 이상 인구가 54.6%나 차지할 만큼 고령화도 심각합니다. 농협중앙회는 기반이 취약해진 농협끼리 합쳐서 경제, 판매, 상호금융의 규모를 키워 생존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모두 90여 개 농축협 가운데 20여 개, 그러니까 4곳 가운데 1곳 가까이가 이른바 경영 약체농협 또는 합병 권고농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합병한 농협에는 신사업을 발굴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30-40억 원가량을 지원합니다. 전북농협은 올해 말까지 다양한 유인책들을 내걸고 자율적인 합병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자율합병을 추진한 농협에 대해서 대규모 자금 지원 등을 통해서 더 그 합병의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자율합병의 어떤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갈수록 빨라지면서 이제는 농협도 스스로 생존 전략을 마련하는 일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JTB 뉴스 이승원입니다. 제98회 전국체전이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전북 선수단이 어제 결단식을 갖고 필승의 의지를 다졌는데요. 지난 대회처럼 종합 9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올해 전국체전은 오는 20일 충북에서 막을 올립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18,0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합니다. 전북에서는 1,200여 명이 40여 개 종목에서 메달을 다툽니다. 전국체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전북 선수단이 결단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대회에서 종합 9위를 달성한 전북은 올해 역시 같은 순위를 노립니다. 자전거 종목이라든가 육상, 필드 종목, 그다음에 펜싱 종목에서 저희가 반드시 상위권 진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목표인 9등은 충분히 달성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 경기로 열린 배드민턴에서 첫 금메달을 수확하면서 분위기도 좋습니다. 정구와 배구, 탁구 등에서도 선전이 기대되고 다관왕이 예상되는 선수들 역시 적지 않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대회가 전북에서 열리는 만큼 각오가 남다릅니다. 이번에 잘해서 메달을 또 따게 되면은 처음으로 3연패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방심하지 않고 처음 준비한 것처럼 초심 유지하면서. 전북은 남은 기간 전지 훈련과 현지 적응 훈련 등을 통해 전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철기 문화의 꽃, 남원 운봉가야 김운국에 관한 이야기가 전자책으로 발간됐습니다. 완주군은 2년 연속 책 읽는 지자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시군 소식 나금동 기자입니다.
1500여 년 전 운봉구원에서 화려한 철기 문화를 꽃피웠던 남원 운봉가야 김운국에 관한 이야기가 전자책으로 발간됐습니다. 이 책은 운봉구원의 역사 들여다보기를 시작으로 김운국 철도령과 염공주 이야기 등 18편의 다채로운 주제를 다룹니다. 이걸 이야기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재밌게 다가가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관광 차원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책입니다. 완주군이 2년 연속 대한민국 책 읽는 지자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완주군은 3년 동안 도서관 인프라를 확충하고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사업을 통한 민관 협력을 활성화해왔습니다. 우리 완주군이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국민이 독서하는 문화 진흥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수군이 제21회 노인의 날을 맞이해 어르신들을 위한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11일 장계면을 시작으로 2주 동안 각 읍면의 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잔치로 펼쳐집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의제인 지방소득세 인상안이 자치단체의 빈부격차를 더 악화시킬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지방소득세를 인상하려는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세 세수효가 2,550억 원 가운데 수도권이 48%인 1,230억 원을 가져가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북의 증액폭은 45억 원에 그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방소득세 인상이 빈부격차만 키울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지방교부세를 확대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도 공무원 노조가 지방의원들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재량사업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검찰 수사로 재량사업비 비리가 드러난 뒤 전라도의회가 재량사업비 폐지를 약속했지만 진정성이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재량사업비 편성 여부와 선심성 예산 편성을 감시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국정감사에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김 의원은 세종시에서 진행하는 총리실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를 압박할 예정입니다. 김 의원은 또 이낙연 국무총리가 군산조선소 문제에 대한 해결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점도 추궁할 계획입니다. 전라도가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에서 일할 인턴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82명이며 모집 기간은 오는 19일까지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북은행과 코레일,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29개 공공기관에서 한 달 동안 일하게 됩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